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세 가지 체크포인트 살펴보고요. 내일장의 공략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종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보면서 또 내일 전략은 어떡하지 많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요한 이슈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어제 아침에 이제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주 초반의 약세 국면을 이용해서는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그리고 중반 이후에 강세 국면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예상보다는 빠르게 이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제한된 반등이나마 어느 정도 상승세는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세 가지 알아볼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주가가 굉장히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까지 포함한 열흘 연속 음봉이긴 하지만 오늘 그래도 개장가에 시작했던 지수대를 좀 지켜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주가 회복에 있어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외국인보다는 지금은 기관에게 오히려 매수 반전 여부를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 좀 보여져서 기관들의 어떤 매매 동향에 중요도를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역시 주중 해외발 호재. 좀 전에 이제 그 미증시 전망에서 나왔습니다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뭐 일단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그리고 유로존 쪽에서의 EU 회담, 뭐 여러 가지 면에서의 중요한 요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의 어떤 부각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서는 뭐 주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승의 한계점 정도를 본다라면 1960 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돌파 여부에 대해서 돌파가 된다라면 물론 이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역시 박스권에 회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으로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주가 회복, 기관에게 물어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지수를 누른 것이 기관 그중에서도 투신권의 매물 부담 때문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락 됐다, 마무리 구간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세요. 전문가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일단 뭐 1900선 초입 정도라면 연기금이나 투신권이 뭐 강력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지수대도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해봤습니다만 거의 한 달여 만에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죠. 뭐 그러한 요인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어떤 매물 자체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거의 뭐 한 달여 가까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집중화되면서 주가의 어떤 조정 국면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후반 이후에는 현격하게 그 물량 자체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주식을 뭐 1950 라인 때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사니까 뭐 이제 주가가 조만간 오르지 않겠냐. 연기금 따라 사야지. 시간 굉장히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 일단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어떤 그 투자 패턴에 따라서 연기금을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올해하고 지난해 이제 뭐 과거 이제 몇 년간을 통틀어서 본다고 해도 단기 반등이든 일정 부분의 중기적인 반등이든 간에 수급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변화 양상은 거의 투신권이 쥐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매도가 한 100억대도 채 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뭐 이로 인해서 매물의 어떤 감소 그리고 주가 하락을 통한 매수 전환 여부가 어느 정도 반전이 나타난다면은 뭐 그만큼 일단 기관 수급 중심으로 해서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은 제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 자체가 1,100원대 초반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할 만한 여력이나 아니면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네. 해외 증시가 좋아진다고 해도 뭐 일단 임팩트 있는 뭐 급등이라든가 최근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모를까. 환율 시장에서 별로 먹을 게 없는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라면은 외국인은 그냥 뭐 소폭의 매도 규모만 유지가 된다라면 그 와중에 있어서의 투신권의 매수 반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주가의 강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좀 오래간만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 투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 반전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을 기대하는 부분 힘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기관 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할게요. 주중 해외발 호재 대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EU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번에
때도 기대할 만한 얘기는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예, 크다라는 그렇습니다. 시각이 많고 중국도 GDP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100% 호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이제 악재라고 해도 워낙에 시장에서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충분히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늘 뭐 시장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 영국 쪽에서 나왔던 유로존 관련 기사를 보니까 스페인이 슬슬 이제 구제금융의 단계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온 것으로 좀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일단 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뭐 이번 주 이제 주말에 지방선거인데 선거 이전에는 하기 힘들었던 부분 자체가 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의 제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오늘 뭐 인텔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밤에 주요 기업군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주식에 관심이 없어도 대략 들어보면 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군들 실적 발표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인텔, IBM, 뭐 코카콜라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높이 굉장히 나아졌죠. 인텔은 특히나 최근에 역시 그 PC 시장에 대한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모습인데 전일 1%대의 반등을 보이면서 오늘 밤에서 실적, 특히나 눈높이가 나아졌다라고 하는 측면, 유럽이라든가 북미 쪽에서의 실적보다는 이 세 기업 모두 아시아권역에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장사를 잘해서 그나마 낮아진 눈높이에는 충족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곳이 이 세 기업입니다. 주가도 이제 IBM도 전일 좀 올랐고 뭐 인텔도 최근 하락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반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뭐 일간 단위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도를 높게 봐야 될 것이고 그림엔 없습니다만 뭐 이번 주에 소매 판매 어제 발표가 되었고 오늘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제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되는 주택 관련 지표들은 대부분 호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실적과 지표 자체의 호전, 여기다가 알려지다시피 이제 그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임박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호재성 재료로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얘기 잠깐만 들면 뭐 3분기 GDP 성장률은 7%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거의 7% 후반대인데 사실 이제 1분기에도 뭐 2분기엔 좋아질 거다. 2분기에도 3분기엔 좋아질 거다. 지금 이제 그랬어요. 3분기 안 좋아지면 아마 뭐 4분기나 내년도 1분기에는 회복할 거다. 저점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떤 성장률 자체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도 어차피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이 해당 국가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낮아진 눈높이에 대해서 또한 이번 주 중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어느 정도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표가 좀 안 좋아도 오히려 최근에 중국 증시가 한 일주일 상간 보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악재 반영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1960선 내외에 제한된 반등 국면. 1차적인 목표치로 좀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면 사실 내가 이 자리에서 좀 먹을 게 많이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실 것 같거든요. 사실 주식을 이제 뭐 전략상 어떤 지수에 따라서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어제 종가 무렵이나 아니면 오늘 개장가 정도의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뭐 내일 추격해서 산다라는 거는 그렇게 먹을 게 없을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외국인 쪽에서의 전향적인 변화 양상을 잡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관 중심의 단기 반등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미 주간 전략상에서 이번 주 반등의 목표치를 각 한 1960 라인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이 라인대가 돌파가 되기 위해선 뭔가 모멘텀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삼성전자 이후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군들의 실적도 그다지 썩 좋지가 않고 뭐 그렇다라면은 사실상 이번 주에 들려올 수 있을 만한 해외 증시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뉴스에 대해서 민감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적인 반등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과 뭐 주중에 1960 라인 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 2주 상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오늘까지 10일 연속 음봉이죠. 오늘 빼고 나면은 9일 연속 음봉인데,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음봉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 좀 체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도 크게 수반되지 않고
9일 동안에 과연 호재성 재료가 없었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가 이후에 상승을 못하고 자꾸 후반으로 가면서 밀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체력도 그렇고 어떤 아직은 불확실한 요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1960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1900선 초입에 대한 지지력 타진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그 라인대에서 어떤 강력한 수급이라든가 지금 이제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던 9월 달과 같은 60일 이평선 지지받고 급등한다라고 하는 전략은 사실상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세보다는 제한된 반등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유망 업종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 한 가지만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 오늘 또 약간 좀 올라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약간 대형주하고 코스닥하고 수익률 갭이 몇 년 이래 최고치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전략으로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관이 연속적으로 한 몇백억씩 팔기 시작하면 굉장히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도 대주주 매도로 인해서 모럴 해저드 기업들이 또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아래 꼬리를 이틀간 연속 달므로 인해서 재차 어떤 상승 반전에 대한 아니면 일부 낙폭 축소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결국엔 만들어봐야 쌍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은 높아진 만큼 가급적이면 단기 대응 차원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유가증권 시장 쪽에 뭐 매기가 뭐 완벽하게 다 이전됐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결국엔 업종 간에도 순환매가 있는 만큼 시장 간 순환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 오늘 결국에는 이제 낙폭 과대 업종군들에 대한 단기 반등에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지 않나라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낙폭 과대 대형주 쪽에 대한 업종에 대한 어떤 구분보다는 뭐 연중 최저치 내지는 이전 저점 수익 때까지 내려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골라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은 540의 벽이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최근 한 3, 4년 이래에 540에서 550선이 저항인데 뭐 돌파를 못한다라고 보다는 이 하필이면 4분기에 그 중소형 펀드 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500억대의 기관 매도가 나온 것도 거기서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물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몇몇 업종이나 테마주들은 PER이 거의 50배, 100배까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는 서서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게임의 가장 대형주인 NC소프트 갖고 왔는데요. 주가가 전저점 수익 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고 최근에 워낙에 이제 그 팡하는 게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팡하는 게임이 불과 한 게임 하는데 한 몇 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근데 NC소프트를 포함한 이렇게 좀 온라인 PC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게임 내부에서도 어떤 그 좀 편가르기라고 할까요? 최근에 오르는 게임주들은 대부분 이제 좀 약간 좀 간편한 모바일 쪽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NC소프트가 이제 기존에 잠깐 주가가 좀 괜찮았다가 최근에 발매가 되던 신규 게임에 대한 흥행 부진, 즉 PC방 점유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모바일 쪽에 대한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흥행 부진 그리고 기관 중심의 매도 외국인도 상당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주가 수준 자체가 지난 이제 전저점 수익 때까지 내려오면서 오히려 슬슬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약간의 흥행 부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률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상 다가와 있는 3분기 쪽에서의 실적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금일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회복세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반등 차원에서만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1만 5천 원권이요. 오늘 종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아주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만 원권 전후로 하는 가격대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아래쪽 손절매 가격은 금일 저점 수준이었던 20만 5천 원권역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저녁 공략주는 NC소프트인데요. 외국인이 거의 18거래일 만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낙폭 과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전략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불안한 장